네, 이번 사고 사례도 잘 보셨나요? 늘 그렇듯이 사고 난 이 회사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회사 비즈니스를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네요. 항공사예요. 네, 항공사 무슨 일 하는지는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까요? 네, 일단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의 정보가 있겠죠. 항공사에서는 뭐 크루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. 승무원들 에 대한 정보들, 그리고 이제 그 탑승객들, 고객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항공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, 항공기, 기체가 어떤 종류이고, 뭐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, 뭐 이런 것들 있었겠죠. 자, 사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커가 전문 검색 엔진 중에 쇼단이라는 게 있는데, 여기서 젠킨스를 검색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발견이 돼요. 사실 시작이 뭔가 의리의리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해커가 조금 심심했었나 봐요. 이 쇼단에서 이거 한번 볼까? 이렇게 하다가 이게 발견이 돼서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진 겁니다. 자, 일단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죠. 쇼단과 젠킨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먼저 쇼단 같은 경우는 원래는 취약점을 가진 그런 시스템들을 찾고, 그로 인해서 이제 보안을 강화하자, 뭐 이런 의도로 처음에 만들어진 일종의 취약점 검색 서비스? 뭐 검색 엔진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. 그런데 뭐 의도는 좋았지만 이 검색을 하는 사람이 해커인지 보안 담당자인지 뭐 알 수가 없겠죠. 네,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해커들이 취약점을 가진 시스템을 찾아내서 그를 통해서 이제 뭐 해킹을 하려고 하는, 타겟을 찾아내는 용도로 좀 사용을 많이 하는, 원래 의도와는 조금 많이 변질된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. 물론 보안 담당자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. 자, 두 번째는 젠킨스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회사에서 그 이렇게 집사 모양 이렇게 하고 있는 뭐 그런 이모지 같은 거, 이모티콘 내지는 뭐 이미지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네, 이렇게 접시 들고 있는 집사, 이렇게 팔에다 이렇게 수건 감고 있는 집사 있거든요. 그분이 젠킨스입니다. 젠킨스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배포를 지원해주는 그런 자동화 서비스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쇼다는 개발자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서비스일 것 같고, 보안하시는 분들은 젠킨스는 그래도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, 이 두 가지가 혼용이 되면서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. 요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이 항공사, 사고가 난 이 항공사 직원의 정보, 그러니까 고객보다는 직원들의 정보가 먼저 유출이 됩니다. 직원들도 당연히 여권 번호 가지고 있었는데 여권 번호 유출됐고요. 뭐 주소라든지 전화번호,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루 중에 기장들 있죠. 비행기를 운항을 하시는 기장들 같은 경우는 그 기장들의 뭐라고 하죠? 비행 면허 같은 게 있는데 그 면허와 관련된 정보들도 모두 유출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요.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정보 유출인데, 굉장히 좀 더 민감한 정보가 유출이 됩니다. 바로 No Fly List라고 하는 파일이 유출이 됩니다. 이름만 들어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? No, 안 돼요. 아니에요. Fly, 탑승. 네. 탑승 금지 목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파일이 있거든요. 이 파일에는 약 150만 개 정도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. 이 노플라이 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탑승 금지 목록이잖아요. 자, 여러분들이 항공사라고 하면 탑승 금지 목록을 관리해야 돼요.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을까요? 누구를 탑승 금지 시킬 것 같으세요? 네, 맞아요. 우리 국가에, 우리 항공 운항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 노플라이 리스트에 넣어 놓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항공사마다 국가마다 이렇게 다 따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대부분은 테러범
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정보, 내지는 우리 국가를 좀 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, 식별되어 있는 인물들에 대한 정보,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. 바로 이 정보가 유출이 된 겁니다.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유출이 되었죠. 그래서 이 정보들, 여기 보통 이제 실명을 쓰진 않는데 어쨌든 이름이라든지 뭐 생년월일, 주소,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AWS의 S3 버킷에 대한 정보, 그리고 뭐 사용 자격증명,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었다고 해요. 자,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, 실제 유출된 로플라이 리스트의 화면입니다. 물론 이제 컨텐츠는 가려놨기 때문에 안 보이겠지만, 우리가 볼 부분은 위쪽에 있죠. 중간에 보면 last name, first name 보이시나요? 네,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. DOB, 네, 생년월일이죠, 우리말로 하면. 그리고 가면 옆에 시티즌십, 뭐 패스포트가 있습니다. 네, 국적과 뭐 여권번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. 그리고 맨 아래 내려가 보시면 전체의 행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. 이게 156만 개 정도 보이시죠? 이게 유출이 된 실제 노플라이 리스트 파일입니다. 자, 이 사고 함께 공부하면서, 함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굉장히 민감한 정보죠. 자, 일단 첫 번째로 그 직원들의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. 그러면 직원들의 정보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또 다른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다. 실제로 항공편 정보에도 접근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. 그리고 정말 민감한 노플라이 리스트가 유출이 된 거.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. 이 노플라이 리스트에 뭐 테라폼이나 이런 사람들의 목록이 관리되고 있다고 했잖아요. 미국 상원 의원이 이 노플라이 리스트에 있는 이름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 케이스가 실제 있었습니다. 그 정도로 노플라이 리스트는 항공사에서도 되게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고, 실제 탑승을 그걸 근거로 해서 거부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이게 유출이 된 거예요. 네,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. 이 회사의 보안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문제의 사고의 원인입니다. 뭐였죠? 어쨌든 뭐 찾아낸 건 쇼단이기는 했지만 원인은 젠킨스라고 하는, 네, 여러분들의 그 배포와 테스트를 도와주는 바로 그 서비스에 이 하드코딩된 자격증명이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. 네, 이게 원인이었습니다. 자, 개발자가 작성하는 코드나 스크립트에는 AWS와 같은 클라우드 리소스에 액세스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툴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뭐 SSH 키라든지 뭐 API 토큰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명들, 뭐 비밀번호 같은 것도 포함을 해서요. 이런 것들을 코드에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.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? 혹시 개발자분들 이 강의 듣고 계시면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제가 이걸 개발자한테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였습니다. 편하잖아요. 네, 모든 개발자들이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. 편하잖아요. 그렇지 않으면 코딩 따로 하고, 네, 테스트할 때, 배포할 때 이런 것들 다 단계 거쳐야 되는데, 자격증명이 있으면 요거를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동화를 해서, 네, 내가 좀 편하게 조금이라도 덜 호흡을 탈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드 코딩을 하는 거죠. 개발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. 하드 코딩은 보안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습관이라는 걸요. 자, 이 강의를 들으시는 개발자분들이 계시다면, 혹시 주변에 개발을 하지 않지만 주변에 개발자들이 있다고 하면 하드 코딩, 키를, 자격 정보를 하드 코딩하는 일은 없도록 꼭 말씀을 부탁드립니다.